자, 오늘은 6단원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위치 관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그런 거죠.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점이 하나가 있고 직선이 하나가 있으면 그 직선 위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직선 밖에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 점 B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뭐 직선 L이 점 A를 지난다, 직선 L이 점 B를 지나지 않는다, 또는 점 B는 직선 L 밖에 있다, 위에 있다, 밖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위에 점이 있거나 직선 밖에 점이 있거나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증명 같은 거는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요번에는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아까 점과 직선이었죠. 요번엔 점과 평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라는 거는 이 점도 이 직선도 둘 다 평면상에 있는 경우 혹은 공간상에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공간상에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평면이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공간상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역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 A가 평면 위에 있을 수가 있고, 이 직선처럼 말이지, 그 위에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평면 P 위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A가 이 평면에 속하느냐, 평면에 속한 점이냐, 아니면 속하지 않는 점이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혹은 평면 밖에 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됐죠? 자, 점 B는 평면 밖에 있는 거고, 점 A는 평면 위에 있는 겁니다. 뭐 평면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평면 위에 있다, 혹은 점 A를 평면 P가 포함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기 참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평면은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그리고 이러한 기호 라지 PQR처럼 이렇게 대문자, 영문자, 대문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거 이제 평면이 근데 딱 평행사변형 모양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평면이란 건 요 그 방향으로 한두 끝도 없이 뻗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은 어떤 넓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뭐 한두 끝도 없이 넓은 거를 다루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부분만 이렇게 딱 그리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리면 좀 이게 입체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직사각형 모양을 옆에서 비스듬히 본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네, 되시죠? 자, 확인 문제 일단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1번이요.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을 구해라. 직선 L 위에 있는 점을 구해라. A하고 B죠? 네, A점, B점이 직선 L 위에 있습니다. 즉 직선 L이 지나는 점을 찾으면 되고요. 직선 M 위에 있는 점은 B하고 C겠죠. 그럼 직선 L과 M 위에 동시에 있는 점, 이것은 교점이 되겠죠. 유일합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2번으로 갑시다. 자, 역시 어떤 상황을 보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직육면체가 있어요. 모서리 CG가 지나는 꼭지점, CG는 요죠, 요거. 여기 어떤 꼭지점을 지납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합니까? C하고 G를 지난다. 점 C, 점 G라고 하면 더 좋겠죠. 모서리 EH 위에 있는 꼭지점 뭐냐? EH라는 건 이거잖아요. 역시 요 두 개의 꼭지점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 E와 점 H다. 그러니까 요 일은 그대로 갖다 하나씩 쓰면 되겠네요. 자, 면 BFGC 위에 있는 꼭지점 BFGC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요 앞면이죠. 앞에 있는 요 전면에 있는 요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꼭지점이라는 것은 이 평면이 지나는 점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요 4개의 점을 얘기하면 되겠죠? 지금 총 8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입니다. 그래서 점 B, 점 C, 그죠? 그 다음에 점 F, 점 G,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면 A, B, C, D 위에 있지 않은 꼭지점이냐?
ABCD라는 건 요면이죠. 요면, 윗면. 이거 위에 있는 점은 ABCD입니다. 그럼 이거 위에 있지 않은 꼭지점 뭐예요? 이 밑에 있는 4개겠죠? 그래서 뭡니까? 점 E, 그 다음에 F, G, H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런 거 틀리면 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일단 확인해보는 차원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직선과 직선입니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총 4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건 무슨 개념입니까? 한 평면 위에서 두 직선 LM이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 LM이 평행하다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3번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두 직선이 말하자면 만나지 않는 건데, 사실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것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로 엇갈리는 거죠. 엇갈려서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꼬인 위치에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공간에서의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를 꼬인 위치에 있다. 아주 이름을 잘 지었죠. 근데 평행하다는 거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랑 다르죠. 평행하다는 것은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두 개의 직선 L과 M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죠. L이라는 직선은 이 평면 위에 있지만 M은 그걸 뚫고 지나갑니다. 이 경우에는 둘 다, L과 M이 둘 다 이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평면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나란히 가서 만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하고요. 만나진 않지만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이 두 직선 관계를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3번하고 4번 관계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평행과 꼬인 위치. 꼬인 위치의 정의는 뭐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요. 그 외에 1번, 2번은 뭐 쉽죠?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직선의 교점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직선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겠죠? 두 직선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때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땐 교점이 한 개겠죠. 그리고 꼬인 위치에 있거나 평행한 경우엔 교점이 없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평면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 있죠. 이때는 이 직선 M과 이 직선 L을 둘 다 포함하는 그런 평면은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겠죠? 이거 두 개를 다 포함하는 평면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직선이 하나만 딱 있을 때, 혹은 두 직선이 일치할 때는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의 평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포함할 수도 있죠. 이게 지금 공간상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려니까 상당히 지금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여러분이 이걸 이제 투시도처럼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 평면을 포함하는 건 굉장히 많은 평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평면들의 교선이 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직선이 이렇게 서로 만나거나 아니면 평행하거나 하면 하나의 평면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어떨까요?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항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평면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 뭐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질 때. 점 3개가 딱 주어지면 이 세 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2개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점 3개가 주어지면 그 세 점을 동시에 이렇게 지나는 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2개가 될 수가 없죠.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가 결정이 되는 셈이에요. 되겠습니까? 1번이고요. 두 번째, 한 개의 직선과 그 직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직선 하나 주어지고 그 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이 직선 하나만 지나는 평면은 무수히 많다 그랬죠. 하지만 그 평면들 중에서 어느 한 점을 또 같이 지나게 되는 평면은 오직 하나입니다. 얘랑 비슷하죠? 얘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점 2개를 가지고 직선 하나 결정되고 나머지 하나의 점이 또 있는 거니까 얘랑 뭐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상황은 내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뭐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질 때, 즉 두 직선이 만날 때
이때는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즉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질 때 역시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자, 요 네 가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암기하세요. 네, 물어볼 겁니다.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합니다.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될 조건 네 가지입니다. 세 점, 한 점과 한 직선, 두 직선이 만날 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을 때는 아닙니다. 됐죠? 자, 확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인 3번이죠.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에서 다음을 구해라. 자, 변 AB와 평행한 변이 뭐냐? 평행한 변, 얘랑 평행한 변, 만나지 않는 변, 변 DC죠. 즉 CD라고만 써도 됩니다. CD로 쓰나 DC로 쓰나 뭐 차이 없어요. 변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변은 뭘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교점이 바로 A와 B가 되는 거죠. AD, BC. 그래서 변 AD, 변 BC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점 C에서 만나는 두 변은 뭐냐? 얘하고 얘겠죠. 그래서 변 BC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변 CD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요 변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서 변임을 표시해 줘도 됩니다. 이거 선분이라는 뜻도 되고, 뭐 사실은 뭐 직선도 보통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해의 여지만 없으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확인 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해라. 모서리 AB와 만나는 모서리는 뭐냐? 얘와 만나는 모서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잘 보세요. 교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 교점은 꼭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와 만나는 거는 얘랑 얘도 그렇고 또 얘도 그렇습니다. 네 개의 변이 요 변하고 지금 만나고 있죠. A에서 만나는 거 2개, B에서 만나는 거 2개. 그래서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뭐 다 그냥 순서를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AD, 그 다음에 AE, 그쵸?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BF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 AB와 평행한 모서리 뭐야? 얘랑 평행한 거. 잘 보세요. 파란 걸로 할까요? 얘랑 세 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CD, 그 다음에 GH, 그 다음에 EF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니까 지금 긋지 않은 나머지 애들이 다 꼬인 위치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 누가 있니? 자, 어떤 색으로 할까요? 강렬하게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얘하고 뭐 별로 강렬하지 않네요. 좀 굵게 할까요? 얘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FG, 그죠? 그 다음에 EH, 그 다음에 변 CG, DH, 요 4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 보고 찾아내는 거 우스워 보이지만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 때 다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연습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거 쉽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 없죠. 그러나 꼭 한두 번씩은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다음 개념으로 가봅시다. 자, 개념 3번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얘기합니다.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3가지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평면과 직선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뭡니까?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직선이 평면 위에 있는, 즉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얘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1개,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평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직선과 직선도 평행할 수 있지만 직선과 평면도 이렇게 평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죠? 자,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걸 여러분이 무슨 단어 외우듯이 암기하지 말고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고 1개, 0개,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그림 자체를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직선과 직선이 서로 직교할 때 우리가 수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직선과 직선이 아니라 직선과 평면도 수직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수직이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직선 L이 평면 P와 한 점 O에서 만나고 직선 L이 O를 지나는 평면 P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다 복잡하네. 직선 L과 평면 P는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고 한다. 이때 이런 기호를 씁니다. 자, 우리가 직선은 보통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내고 평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대문자로 많이 나타냅니다. 이 고등학교 가서는 이걸 이제 좀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뭐예요? 자, 직선 L이 있죠? L하고 이 평면 P하고 일단 교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교점이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서로 직교하는 게 아니죠. 서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수직이냐? 이렇게 교점에서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몇 개의 직선을 이렇게 딱 그어봤을 때 걔네들하고 다 수직이어야 돼요. 어떤 건 수직이고 어떤 건 수직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수직이에요. 이렇게 이 그림 잘 보세요. 다 수직이죠. 사실은 어느 두 개만 수직이면은 나머지하고는 자동으로 수직이 됩니다. 왜냐면 이 두 개만 수직이면 이 두 개에 의해서 평면이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평면하고 얘가 전체가 수직이 돼서 사실은 요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 됩니다. 근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면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직선 L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되더라도 요 직선하고는 이렇게 수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직선하고는 수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만 수직이면 안 되고 이 평면 위에 있는 두 개 이상 적어도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 되면 그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 된다. 이때 이 평면과 이 직선이 서로 직교한다.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밑에 참고 내용 잠깐 볼까요? 평면 P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A에서 평면 P에 내는 수선의 발 H까지의 거리가 바로 점 A와 평면 P 사이의 거리다. 자, 평면 밖에 있는 어떤 한 점과 이 평면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했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딱 내려가지고 그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요게 거리였죠? 마찬가지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도 직선 간의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여기다 수선을 내려요. 수선을 내려가지고 그 길이, 그거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선과 마찬가지로 이 평면이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죠. 무수히 많습니다. 얘하고 연결했을 때 가장 짧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짧죠. 그죠? 그것이 바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 됩니다. 수선의 길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보면은 이런 직육면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B점하고 요 밑에 있는 요 EFGH라는 평면, 물론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다 이게 상하좌우로 뻗어서 굉장히 큰 평면이죠. 그 평면하고 얘하고는 서로 여기서 이제 내린 요죠 BF라고 하는 얘하고는 서로 수직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 수직 직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 다 요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평면 위에 있는 직선 두 개와 수직이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는 요 평면 위에 어떠한 직선과도 다 수직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직육면체에서 어떤 모서리와 어떤 면이 수직인가 하는 건 우리가 다 보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일일이 이런 거를 다 여기다 적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뭐 다 외울 필요가 없죠. 그림 하나만 딱 생각해서 그때그때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확인 문제 봅시다. 자, 확인 5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기둥에서 다음을 구해라. 자, 면 ABC의 평행한 모서리는 뭐냐? 면 ABC의 평행한 모서리. 얘랑 만나지 않는 모서리. 얘랑 얘는 만나죠. 그렇다면 만나지 않는 누굽니까? 바로 얘랑 얘죠. 요 세 개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냥 적는 건 생략할게요. 요 세 개입니다. 자, 면 ABC의 수직인 모서리. 자, 이건 뭡니까? 빨간 걸로 표시할게요. 얘랑 얘겠죠. 수직인 거. 그죠? 그러면 평행하지도 않고 수직하지도 않은 모서리, 즉 뭐 말하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있습니까? 없죠. 이거 세 개 적으면 되고요. 자, 모서리 BC와 평행한 면은 뭐냐? 모서리 BC와 평행한 면, 요 밑에 있는 면이죠. 그죠? 그래서 면 DEF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모서리 DE와 수직인 면은 뭐냐? DE가 뭡니까? 요거죠, 요거. 굵은 걸로 좀 표시할게요. 굵은 빨간색으로. 자, 요거와
수직인 면은 뭐냐? 얘랑 수직인 거 뭐겠습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기 지금 직각 표시가 보이죠? 그러니까 요 면하고 수직입니다. 잘 보세요. 요 면하고 수직이에요. 그죠? 네. 다른 면하고는 수직이 아닙니다. 얘하고는 평행이고요. 뭐 얘는 그 면 위에 있는 거고요. 얘하고는 어떻습니까? 이 면하고는 한 점 뒤에서 만나지만 요 직선이 수직은 아닌 거죠. 그죠? 수직인 면은 그래서 BEFC 이렇게 써가야 됩니다. 면 BEFC C인데 G라고 적었네. 그리고 면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점 C와 ADEB 사이의 거리 ADEB 요 옆면입니다. 옆면. 자, 형태를 표시해 볼게요. 요 옆면을 얘기해요. 요 옆면하고 누구? 점 C 사이의 거리 요거겠죠? 3c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 약간의 입체적인 공간지각 능력만 있으면 뭐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겠죠. 6번으로 갑시다. 자, 6번은 뭐예요? 오른쪽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AB와 수직인 면의 개수는 X개, CG와 평행한 면의 개수를 Y개라고 할 때 합을 구해라. AB 모서리 AB와 수직인 거 뭡니까? 빨간 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얘랑 수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둘. 면이군요. 수직인 면. 쏘리. 그럼 얘랑 수직인 면 이거 안 되겠네. 수직인 모서리를 구했는데 내가 지금 수직인 면이네요. 얘랑 수직인 면은 이면하고 이면이죠. 그죠? 이거 읽어주면 됩니다. BFGC AEHD. 자,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개입니다. CG와 평행한 면의 개수. CG와 평행한 면. 요 면과 모서리와 용어가 헷갈리네. 요 모서리와 평행한 면이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 면을 얘기하죠. 요 앞면 아닙니다. 만나죠. 요 면 아닙니다. 요 면 아니고 요 면 아니에요. 요 면은 얘를 포함하고 요 면도 얘를 포함하고 이 위에 있는 면과 밑에 있는 면은 뭡니까? 요거와 하나의 교점을 갖는 사실은 수직인 그런 면이고, 평행한 면은 얘랑 만나지 않는 면이니까 바로 어떤 겁니까? 요 면이죠. 요 면. 그죠?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바로 요 면도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y도 2. 그래서 x 플러스 y니까 답은 4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 더하기 2 해서. 자, 이 개수 세는 것도 뭐 연습해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신경 써서 해주면 됩니다. 이거 뭐 한 번만 깨달으면 크게 틀릴 게 없는 문제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평면과 평면상의 위치관계입니다. 두 개의 평면이 따로 얘기가 되려면 이거는 이제 공간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평면이 하나의 직선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걸 만나는 선을 교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두 개의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날 수는 없어요. 즉 교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교선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평면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평면이 지금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두 개가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때는 두 개의 평면에 말하자면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다고 해야 되겠죠. 모든 점이 다 교점이 됩니다. 그죠? 평행한 거는 만나는 점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아무리 이거를 연장을 시켜도 교점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경우죠. 교점이 하나의 직선을 이루는 경우, 교점이 하나의 평면을 이루는 경우, 교점이 없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평면의 수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직선과 직선도 수직일 수가 있고 직선과 평면도 수직일 수가 있었다 그랬는데, 평면과 평면도 수직이 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서 평면 P와 Q는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할 때 평면 P와 평면 Q는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평면 P하고 Q가 말이죠, 이 교선을 갖습니다. 교선, 그죠? 그리고 그 교선 위에 어느 한 점을 띡 잡아가지고 이 교선에 대해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 P라는 평면 위에 있는 직선 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Q라는 평면 위의 직선으로서 요 점을 지나면서 이 교선과 수직인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때 얘네들끼리, 지금 새로 그은 직선들끼리 서로 수직일 때 요것이 두 평면이 수직이다
라는 거에 정의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예. 요걸 그려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뭐 말 그대로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면 P가 평면 Q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할 때 평면 P와 Q는 수직이다 혹은 직교한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말이죠. P가 이렇게 됐고 뭐 Q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직교하지 않고 이게 좀 더 이제 많이 오므라든 거죠. 이렇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좀 오므라져서 이렇게 뭐 노트북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뭐 이 평면하고 수직인 직선을 아무리 이 평면 P에다가 평면 Q의 수직인 직선을 아무리 포함시키려고 해도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되려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 교선 위의 한 점에서, 잘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교선 위의 한 점에서 평면 P에 서로 수직이게, 여기다 요게 뭐 평면 Q의 Q 위에 있는 직선으로서 또 얘랑 수직이게 이렇게 그었을 때 얘네들끼리 서로 맞으면 직교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 같은 경우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랑 수직인 걸 하나 긋고 얘랑 수직인 걸 하나 그었을 때 요 각은 90도가 되지 않겠죠. 사실 요 각을 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그 각이 90도일 때 우리가 두 평면이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요 개념 조금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우니까 꼭 알아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 두 평면이 평행하면 평면과 평면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두 평면이 만약에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쭉 연장시키다 보면 이제 만나겠죠. 교선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평면과 이 평면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평행한 두 평면만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평면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가지고 다른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수선의 발이 생기겠죠? 그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바로 두 평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요 그림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거죠. 당연히 이렇게 정의돼야 되겠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 얘 보면은 예를 들어서 면 ABCD와 한 직선에서 만나는 면은 뭐냐? 뭐 하면은 뭐 얘가 교선이 되는 이면이나 얘가 교선이 되는 이면이나 이렇게 우리가 그려가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얘랑 평행한 면은 요거 하나뿐이고요. 그지? 얘랑 수직인 면은 옆으로 돌아가면서 또 4개가 있죠. 되겠죠? 얘랑 같겠네요. 위에 거랑. 그죠? 만나면 다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수직이 아니게 만나는 면은 없죠. 직육면체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요 단어 내용 좀 많죠? 확인 문제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을 그려. ABCD라는 면과 만나는 면은 몇 개냐? 몇 개냐가 아니라 다 구하라는 얘기네. 그죠? 자, 일일이 다 쓰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얘랑 만나는 면은 교선이 생겨야 되니까 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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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 해서 총 4개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FGC와 평행한 면. BFGC라는 건 요 앞에 있는 요면을 말하죠. 얘랑 평행한 면 뭐겠습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요면 AEHD만 얘랑 평행합니다. 단 한 개죠. 그 다음에 3번, 모서리 BF를 교선으로 하는 두 면은 뭐냐? 자, BF 뭡니까? 얘죠. 얘를 교선으로 한다? 얘가 교선이 되려면 어떤 면이어야 되겠어요? 하나의 면은 요것이 되고 앞면, 그죠? 또 하나의 면은 요 뒷면이 되겠죠. 그래서 BFGC하고 ABFE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면 CGHD와 수직인 면. CGHD는 이거죠. 이거 여기 옆에 있는 면 오른쪽. 얘랑 수직인 면은 뭡니까? 위에 거, 옆에 거, 밑에 면, 저 뒷면. 총 4개의 면이 다 얘랑 수직이죠. 교선은 얘네들이고, 그죠? 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생략하겠습니다. 8번으로 가죠. 자, 8번. 오른쪽 전개도로 만들어낸 정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해라. 면 A와 평행한 면, 면 B와 수직인 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정육면체를 하나 딱 만든다 그러면 그걸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해보세요. 조금 입체적인 감각이 좀 필요하겠죠.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 자, 여기다 그랬을 때 누굴 기준으로 할까요? 요 D라는 게 이제 요 밑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D 옆에 이렇게 세운 거, 이게 E가 앞으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세워지고 요 F가 그 위로 가니까 뭐가 F가 바로 요
윗면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저 뒤에 세우니까 C가 저 뒤쪽에 있는 게 C가 됩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C 옆에 있는 게 B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B 옆에 있는 게 A니까 A는 사실 이 맨 앞에 있는 게 A가 돼요. 되십니까? D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봤습니다. 물론 다른 걸 기준으로 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와 평행한 면은 뭐냐? C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면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B와 수직인 면은 뭐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요 면들이 되겠죠. 면 A, D, C, F 요것이 됩니다. E는 면 B와 평행한 면이 되고요. 그지? 그래서 얘는 뭐예요? A, D, C, F 여기다 면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되시죠? 예. 자,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핵심 유형 익히기 하나씩 풀어보면서 좀 더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